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 꽃잎을 떼어냈다.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고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소연 씨, 정우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소연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눈빛에는 정우와 같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끝사랑연가 시작합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무료했다. 정우는 30년간 다닌 회사를 떠난 후 작은 문방구를 열기로 마음먹었다. 아내 미숙은 여전히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두 아들은 각각 미국과 독일에서 자신들만의 삶을 꾸려가고 있었다. 넓지 않은 집이지만 혼자 있으면 유독 허전하게 느껴졌다. 벽시계 소리만이 하루 종일 규칙적으로 울려 퍼질 뿐이었다. 동네 골목 모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점포를 얻었다. 월세는 저렴했지만 유동인구도 많지 않았다. 그래도 상관없었다. 장사를 크게 할 생각도 없었고 그저 하루하루를 채워갈 무언가가 필요했을 뿐이었다. 연필을 색깔별로 정리하고 지우개를 크기 순으로 나열하고 공책을 두께별로 쌓아두는 일상이 그에게는 소소한 위안이 되었다. 문제는 바로 옆집이었다. 꽃집을 운영하는 유소연이라는 여자였다. 나이는 비슷해 보였지만 그녀는 늘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라디오를 켜놓고 꽃을 정리하며 콧노래를 부르곤 했다. 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조용함을 좋아하는 정우에게는 불편한 소음이나 다름없었다. 더 큰 문제는 꽃가루였다. 바람이 불면 정우의 문방구로 노란 가루들이 날려왔다. 깨끗하게 정리해 놓은 공책 위에 꽃가루가 앉으면 정우는 하나하나 털어내야 했다. 그럴 때마다 짜증이 올라왔다. 꽃가루가 우리 가게로 다 날아와요. 어느 날 참다 못한 정우가 꽃집 앞에 서서 말했다. 소연은 물뿌리개를 들고 있다가 고개를 돌렸다. 종이 냄새도 별로 좋진 않아요. 그녀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정우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종이 냄새가 불쾌하다니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사사건건 부딪혔다. 소연이 꽃물을 가게 앞에 흘리면 정우는 일부러 큰 소리로 걸레질을 했다. 정우가 택배 상자를 가게 앞에 쌓아두면 소연은 자신의 입간판을 더 앞으로 내놓았다. 골목길이 좁아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영역이 겹칠 수밖에 없었지만 둘 다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 이상한 것은 매일 이런 실랑이를 벌이면서도 정우는 자꾸만 그녀를 의식하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연필을 깎다가도 문득 창문 너머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 꽃을 정리하는 그녀의 손놀림이 생각보다 섬세하고 우아했다. 화를 내면서도 목소리에는 어딘지 부드러운 구석이 있었다. 정우는 스스로에게 당황했다. 결혼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고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옆집 여자의 일거수일투족이 신경 쓰이는 걸까? 아마도 은퇴 후의 무료함 때문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것이 핑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녁이 되면 각자의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가 먼저 문을 닫고 사라지는 날이면 정우도 일찍 문을 닫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반대로 그녀가 늦게까지 가게에 있는 날이면 정우도 괜히 정리할 것들을 찾아서 시간을 끌었다.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리듬에 맞춰가고 있었던 것이다. 소연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다. 남편 창호가 정육점 문을 열기 전에 꽃집 준비를 마쳐야 했다. 신선한 꽃들을 물에 담그고 시든 잎사귀들을 정리하고 하루 종일 팔릴 꽃다발들을 미리 만들어두는 일이 그녀의 몫이었다. 꽃집은 소연에게 유일한 자유 공간이었다.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대학생인 아들은 취업 걱정으로 날마다 신경질적이었다.
집에서는 늘 눈치를 봐야 했지만 꽃집에서만큼은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정우와의 실랑이도 어찌 보면 하루의 활력소 같은 것이었다. 적어도 그는 자신에게 솔직하게 반응을 보였다. 집에서는 남편도 아들도 그녀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다. 밥을 해줘도 빨래를 해줘도 집을 정리해줘도 고마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옆집 남자는 달랐다. 꽃가루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물 한 방울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이 오히려 신선했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소연이 꽃다발을 만들다가 실수로 리본을 떨어뜨렸다. 바람에 날려 문방구 앞까지 굴러간 분홍색 리본을 보며 소연이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였다. 이거 방금 떨어졌더군요. 정우가 리본을 주워들고 다가왔다. 소연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평소의 불편함 대신 작은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마치 그동안의 신경전이 부질없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고맙습니다. 소연이 리본을 받아들이며 작게 말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끝이 잠깐 스쳤다. 별것 아닌 접촉이었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그날 이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소연은 더 이상 일부러 물을 가게 앞에 흘리지 않았고 정우도 택배 상자를 정리할 때 소연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했다. 대신 소연은 문방구 앞에 작은 화분을 하나 놓기 시작했다. 눈이 피로하실까 봐요. 화분을 내려놓으며 소연이 말했다. 정우는 아무 대답 없이 화분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다음 날 소연의 계산대 위에는 새 연필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손목에 물이 가실까 봐요. 이번엔 정우가 먼저 말을 걸었다. 소연은 연필을 들고 빙긋 웃었다. 그 웃음이 생각보다 예뻐서 정우는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들이 조금씩 쌓여갔다. 정우는 비가 오는 날이면 소연의 화분들이 젖지 않도록 처마 밑으로 옮겨주었고 소연은 정우가 점심을 거르는 날이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다. 둘 다 크게 티내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가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정우는 연필을 정리하면서도 자꾸만 창밖을 내다보게 되었다. 소연의 뒷모습, 꽃을 정리하는 손놀림, 손님과 대화하는 모습까지도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그동안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반성하게 되었다. 소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무뚝뚝하고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섬세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연필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그의 모습에서 장인 정신 같은 것이 느껴졌고 아이들에게 문구를 팔 때 보이는 친절함에서 본래의 성품을 엿볼 수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서로를 이해해가고 있었다. 꽃과 연필, 전혀 다른 두 개의 세계가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봄이 깊어질수록 골목은 더욱 화사해졌다. 벚꽃이 지고 나면 개나리가 피었고 개나리가 지고 나면 철쭉이 골목을 물들였다. 소연의 꽃집에도 봄꽃들이 가득 들어왔다. 그 중에서도 노란 프리지아가 유독 눈에 띄었다. 소연은 그 프리지아들을 가게 가장 앞쪽에 진열해 두었다. 정우는 연필을 정리하다 말고 그 노란 꽃들을 바라보았다. 봄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꽃잎들이 아름다웠다. 그런데 꽃 옆에 작은 종이가 하나 붙어 있었다. 호기심에 가까이 가서 읽어보니 소연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프리지아, 당신을 기다립니다. 정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단순한 꽃말 설명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 그는 하루 종일 그 쪽지를 생각했다. 연필을 깎다가도
계산을 하다가도 자꾸만 그 문장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며칠 후 정우는 용기를 내어 답장을 쓰기로 했다. 새로 들어온 연필들을 포장하면서 포장지에 작은 쪽지를 붙였다. HB보다 진한 감정은 없어요. 연필은 결국 지워지니까요. 소연이 그 쪽지를 읽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문방구 앞 화분 옆에 작은 편지가 놓여 있었다. 소연의 글씨였다. 지워지는 것이라면 더 진하게 써야겠어요. 정우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가슴이 뛰는 것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언제 이후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결혼 초기에도 이렇게 설레었던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감정인 건가? 하지만 동시에 현실이라는 벽도 느껴졌다. 둘 다 기혼자였고 각자의 가정이 있었다. 이런 감정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일까? 정우는 밤마다 고민했다. 어느 날 오후 소연이 문방구 문을 열고 들어왔다. 따뜻한 차 드실래요? 정우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은 꽃집 구석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소연이 정성스럽게 우린 카모마일 차 향이 온 가게를 감쌌다. 향이 좋네요. 정우가 먼저 말을 꺼냈다.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내밀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끝이 스쳤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둘 다 놀란 듯 손을 뗐다. 하지만 그 미세한 다음의 감촉은 하루 종일 손끝에 남아 있었다. 며칠 후에는 정우가 소연을 문방구로 초대했다. 차를 이번엔 제가 드릴게요. 문방구는 꽃집보다 더 조용했다. 연필과 공책, 지우개들로 둘러싸인 공간은 독특한 안정감을 주었다. 정우가 정성스럽게 끓인 녹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때 소연의 머리카락에 작은 벚꽃잎 하나가 붙어 있는 것을 정우가 발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 꽃잎을 떼어냈다. 소연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가만히 눈을 감고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소연 씨, 정우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소연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눈빛에는 정우와 같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저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연의 고백은 정우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은 확실해졌다. 그들의 감정은 연필심처럼 점점 짙어져 가고 있었다. 동시에 지워질 수 있다는 두려움도 함께 커져갔다. 골목의 봄은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꽃들은 더욱 화사하게 피어나고 연필들은 더욱 선명한 글씨를 써내려갔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계절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날 오후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봄비치고는 거칠었고 바람도 심하게 불었다. 골목의 사람들은 모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상점들도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다. 오직 꽃집과 문방구만이 불을 밝히고 있었다. 정우는 창밖으로 비를 맞고 있는 소연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가게 앞에 놓인 화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느라 분주했다. 비에 젖은 그녀의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다. 정우는 우산을 챙겨 들고 문방구 밖으로 나갔다. 괜찮으세요? 소연은 정우를 보며 쓸쓸하게 웃었다. 머리카락이 비에 젖어 뺨에 달라붙어 있었다. 정우는 말없이 우산을 펼쳐 그녀를 가려주었다. 둘은 하나의 우산 아래 나란히 서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 빗소리만이 고요한 골목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동시에 너무나 소중했다. 비가 조금 약해지자 정우는 소연을 문방구로 이끌었다. 뒷문으로 들어가니 더욱 아늑했다.
정우는 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괜찮으세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젖은 머리를 닦았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정우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소연에게 다가갔다. 소연도 정우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수건을 내려놓고 정우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둘렀다. 소연은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하지만 피할 수 없었던 키스였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라기보다는 그동안 감정들의 자연스러운 표현이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마음의 떨림이 되살아났다.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부끄러움과 설렘,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죄책감이 복잡하게 엇갈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정우 씨, 소연이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이래선 안 된다는 것.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둘 다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감정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정우는 오랫동안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소연도 그의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이 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듯 했다. 비는 계속 내렸고 골목은 고요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비에 젖어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이었다. 정우는 소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소연은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소연의 속삭임이 정우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도 같은 마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일시적인 꿈일 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비가 그치기 시작했다. 현실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이 밤이 끝나면 다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소연이 먼저 일어났다. 정우는 그녀를 배웅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손을 잡았다. 그 온기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았다. 내일도 평소처럼 인사해 주세요. 소연의 마지막 말이 정우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비 그친 새벽 골목은 더욱 고요했다. 꽃잎들이 빗물에 떠내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아름다웠던 봄이 조금씩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문방구 문을 열었다. 마음 한편으로는 소연을 보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두려웠다. 지난밤의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아침은 평온했다. 하지만 손끝에 남은 그녀의 온기는 여전히 생생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무리 기다려도 꽃집 문이 열리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벌써 라디오 소리가 들려야 할 시간이었는데 옆집은 조용했다. 혹시 아픈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지만 직접 찾아갈 용기는 없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꽃집은 문을 열지 않았다. 정우는 말도 안 되게 초조해졌다. 연필을 정리하다가도 자꾸만 옆집을 바라보게 되었고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편지를 써볼까, 전화번호를 알아볼까, 아니면 그냥 문을 두드려 볼까? 하지만 모든 것이 망설여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문방구 우편함에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정우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열어보니 짧은 편지와 함께 말린 해바라기 한 송이가 들어 있었다. 정우 씨,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그쪽 가게에서 들리던 필기구 소리가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우린 그저 지나가야 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나는 꽃이 아니라 당신의 봄이 되고 싶었거든요. 정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편지를 바라봤다. 글씨가 흐려질 정도로 여러 번 읽고 또 읽었다. 해바라기의 꽃말이 그리움이라는 것을 그제야 떠올렸다. 그녀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작별 인사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며칠 후 꽃집의 철거 공사가 시작되었다. 소연은 어디로 갔는지, 왜 갑자기 떠났는지 알 수 없었다. 정우는 공사 소음을 들으며 묘한 상실감에 빠졌다.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정말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몇 달이 흘렀다. 골목은 여름을 거쳐 다시 가을이 되었다. 꽃집 자리에는 작은 카페가 들어섰다. 젊은 사장이 운영하는 모던한 카페였다. 골목의 분위기도 예전과는 달라졌다. 더 시끄러워졌고 더 분주해졌다. 정우는 여전히 조용하게 문방구를 운영했다. 손님들은 예전과 비슷했고 하루 일과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무언가 변한 것이 있었다. 연필을 정리할 때면 자꾸만 노란 연필이 눈에 띄었고 누군가 꽃을 사가는 모습을 보면 괜히 눈길이 머물렀다. 가끔 정우는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해바라기를 꺼내보곤 했다. 바짝 말라버린 꽃이었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진열대 한쪽에는 아무도 사가지 않는 노란 연필이 하나 있었다. 그 옆에는 소연이 준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꽃은 벌써 지고 없었지만 정우는 매일 물을 갈아주었다. 어떤 날에는 소연이 다시 돌아올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문을 열고 그녀가 들어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다. 하지만 들어오는 것은 언제나 다른 손님들이었다. 그래도 정우는 후회하지 않았다. 짧았지만 진실했던 그 시간들이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주었다. 40년 넘게 살면서 이런 떨림을 느껴본 것이 언제였던가. 비록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지만 그 자체로 소중한 경험이었다. 어느 가을날 정우는 골목 한편에서 익숙한 향기를 맡았다. 꽃향기였다. 하지만 소연의 꽃집에서 나는 향기는 아니었다. 누군가 길가에 꽃을 버린 모양이었다. 정우는 그 꽃을 주워 화분에 꽂아두었다.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편지를 썼다. 보낼 곳은 모르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있을 그녀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다. 정우의 문방구는 여전히 골목 한편에서 조용히 문을 열고 있었다. 손님들은 여전히 드물었지만 정우는 개의치 않았다. 이제 이 작은 공간이 진짜 그의 터전이 된 것 같았다. 가끔 동네 아이들이 문방구를 찾아왔다. 숙제를 하려고 연필을 사러 오는 아이들, 그림을 그리려고 색연필을 고르는 아이들. 정우는 그런 아이들에게 연필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깎아주었다. 포장할 때는 작은 쪽지를 넣어주기도 했다. 좋은 글씨는 마음에서 나온단다. 지우개도 필요할 때가 있어. 실수는 누구나 하니까. 아이들은 그런 쪽지를 읽고 환하게 웃었다. 정우도 그 웃음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어쩌면 이것이 그가 이 일을 하는 진짜 이유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방구 한쪽 진열대에는 여전히 특별한 자리가 있었다. 아무도 고르지 않는 노란 연필 하나와 꽃은 없지만 여전히 푸른 잎사귀를 키우고 있는 작은 화분. 마치 의식처럼 정우는 매일 그 화분에 물을 주었다. 어느 봄날 오후 정우는 화분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골목 벽돌 담 사이에 무언가 하얀 것이 끼어 있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작은 꽃다발이었다.
잘 말린 안개꽃과 작은 메모가 함께 있었다. 이 골목이 언제나 당신을 지켜봐주고 있길. 정우의 손이 떨렸다. 소연이 돌아온 것일까? 아니면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른 것일까? 정우는 골목을 둘러보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꽃다발을 들고 문방구로 돌아왔다. 그리고 연필 하나를 꺼내 작은 종이에 답장을 썼다. 당신은 지나갔지만 여전히 여긴 당신의 계절이에요. 그 쪽지를 원래 꽃다발이 있던 자리에 놓아두었다. 혹시 그녀가 다시 와서 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며칠 후 그 자리에는 정우의 쪽지만 남아 있었다. 바람에 날려 반쯤 젖어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다. 정우는 그 쪽지를 회수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 정우는 조금 달라졌다. 더 이상 소연을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기로 했다. 사랑이란 꼭 소유하거나 계속 이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어떤 사랑은 잠깐 스쳐가는 것이고 어떤 계절은 돌아오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계속 피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랑도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